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풍력산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신재생 에너지가 정책몸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침체가 예상됐던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CS 윈드 같은 기업들 최근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죠. 재생에너지에 볕들 날 과연 이제는 오는 걸까요? 우선 최근 한 달간 재생에너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과 바람 연금 정책 소식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그리고 미국이 중국 간의 관세 유예에 합의하긴 했습니다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율 관세를 유지한다는 보도가 태양광주들의 강세를 만들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태양광 에너지 축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미국 하원이 지난주에 통과시킨 예상조정 법안에는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태양광주들의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호재와 국내 정책적인 수혜 기대가 더해지면서 국내 풍력 에너지주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주들은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하는 대명에너지 무려 한 달간 78%나 급등을 했었고요. 풍력 발전 전문 기업인 유니스는 51%, 그리고 해상 풍력 구조물을 제조하는 SK 오션 플랜트, SK 이터닉스, 그리고 CS 윈드까지 48%에서 38%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였던 재생에너지주들. 하지만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IRA를 통한 세액공제를 당초보다 더 이른 시점인 2028년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변수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선 IRA를 앞세워서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공화당에서 4명만 이탈하더라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의 문턱도 넘어야 하는데요. 상원 내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는 IRA 세액 공제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그동안 랠리를 펼쳐왔던 재생에너지주들의 주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주들 이 뉴스는 또 어떻게 소화를 할까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먼저 해상풍력 산업 동향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글로벌 풍력 발전 신규 설치량 규모,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예,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이제 0.34% 증가한 네. 육해상 풍력이 한 117기가와트 정도 이제 규모입니다. 네, 현재 풍력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은 어디이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점까지 도달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육상 풍력을 따지면 미국이나 이제 독일처럼 광활한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이제 중심 국가들이 좀 진행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육해상을 모두 합쳐서 신규로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2기가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상 풍력이 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 기술인 터빈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격차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이기 네. 때문에 이제 입지가 넓다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 측면에서 거의 네. 전 밸류 체인을 다
이제 수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나라 거의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이제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개발이 조금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뭐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네. 21기가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6기가 정도의 26메가와트, 메가와트 정도의 어떤 이제 대용량 네. 이제 터바인을 개발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이나 이제 유니슨 같은 회사들이 이제 10메가 정도를 개발을 하고 있죠. 터바인은 계속해서 이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 대비 입지에서 이제 적은 수의 이제 터바인을 이제 같은 규모로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 부분에서도 조금 어민들의 민원 부분에서도 조금은 더 나은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단위 용량당 어떤 비용에 대한 효율도 이제 터바인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미국 관세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풍력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육상 풍력 발전 비용이 약 7%가량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 일기 네. 때는 사실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철강 제품을 주로 다루는 타워 업체들이나 아니면 하부 구조물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대응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네. 현재는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한 이제 기업들이 아직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제 뭐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을 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내수 시장의 측면에서도 이들의 어떤 협력이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이제 협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영향은 계속해서 이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려보다는 그 타격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이 IRA 세액공제를 오는 2028년에 없애는 걸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2028년이라고 하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앞당겨진 건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관련주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은 이제 네. 뭐 아쉬운 어떤 네, 소식일 네.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아니면 이제 그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조금은 후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RA가 폐지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 자체는 이제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었을 때부터 예측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예. 네, 국내 해상 풍력의 93%가 해외 혹은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에너지 전환 투자 필요성에도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이 정부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설치량이 2.2기가이고 이 중에서 이제 해상풍력의 설치량은 거의 약 250메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상풍력의 개발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러면 개발, 건설, 운영 단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개발 단계보다는 개발에서 건설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FID라 그래서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될 때 이제 그러한 이제 결정들이 나는데요. 개발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큽니다. 네. 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입지 이제에 대한 어떤 계획 입지에 대한 제도가 이제야 이제 올해 이제 해풍법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은 많은 이 어떤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지고 개발을 했었던 상황이라 그때는 이제 자기 자본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리스크를 안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들이 있고요. 사실은 공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싶었긴 했지만 이러한 어떤 데백스라고 하죠. 예, 그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제 출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프로젝트가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환율에 대한 어떤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자금을 유입하는 게 그런 환 리스크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준비들을 지금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이제 건설 단계에 이제 거의 그 직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정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지분이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어떤 공기업의 그런 네.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이제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기업들이 프로젝트마다 계속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공공의 어떤 자원이 어떤 바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주도권 아니면 이제 어떤 선점 권한들을 국가가 계속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도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풍력 산업도 앞서가는 국가들 사례 가지고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풍력 산업 그 민영화 관련 해외 사례들 어떤 것들 좀 있습니까? 예, 풍력 산업의 어떤 민영화 사례들은 이제 뭐 먼저 이제 보면 이제 미르그룬델 해상 풍력 단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합하고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해상 풍력들은 대부분 어떤 민영화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기 한 10기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간 70유로 정도의 이제 그 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산 전력이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민들한테 함께 이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추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다양한 에너지 중에서도 해상 풍력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친환경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해서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자원을 해외에서 덜 수입을 해도 된다는 네. 그런 측면들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95% 이상을 해외에서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스를 수입을 해오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친환경 전력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장, 그 제조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건설 EPC 파트 같은 데서 국내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제 시장이라는 데 두 번째 이제 차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전력을 대규모로 이제 그 생산을 함으로써 국내 이제 그 수출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아리백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사실은 육해상 풍력을 포함한 어떤 이제 재생에너지의 이제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어떤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또 해외 풍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좀 있었는데 덴마크 기업의 오스테드 한국 진출을 위한 과정들 지금 전개하고 있고 6월에는 인천시에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진척이 됐습니까? 예,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인허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허가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말로만 이제 들으면 정말 자연 환경만 볼 것 같지만 그 지역의 이제 인문 환경까지 사회 환경까지 이제 모두 따져서 종합적인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름은 이제 평가이지만 협의 제도입니다. 이제 환경부와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부가 주도가 되지만 해수부의 어떤 기관들과 함께 그 바다에 대한 입지에 대한 이런 그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 어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수용성인 뭐 민원에 대한 측면까지 이제 두루 살피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초안 단계를 이제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되면 바로 이제
풍력 발전 고정 가격 계약 입찰이라고 하는 입찰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네, 덴마크 기업의 한국 진출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스박트라고 세계 1위 해상풍력 특수선 기업인데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정했습니다. 왜 한국을 택했는지가 궁금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업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에스박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박들은 SOV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설치선이 네. 아닌 이제 그 해상 입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 이용을 하거나 숙소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베슬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1981년 설립 이후에 60만 건이 넘는 해상 인력 화물 이송 작업을 한 그런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신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왔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건 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주축으로 할 때 한국에서 충분히 이제 그 기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보고 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풍력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좀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상풍력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육해상 풍력을 모두 이제 계획 입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으로서 이제 준비가 됐었다가 네. 워낙 이 두 사업이 산업적인 구조, 그다음에 인허가적인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이러한 해상 풍력 특별법의 주요한 골자는 보급에 대한 촉진, 시장에 대한 확대도 있지만 질서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네. 입지정보도라는 이제 그 아주 다단한 그런 이제 복잡 다단한 그런 정보들을 모은 그런 이제 그 정보망을 가지고 정말로 해상풍력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를 먼저 예비 지구로 먼저 선택을 하고 네. 그 가운데서 정부가 기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해수부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면서 이 입지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상풍력특별법, 특히 이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지구가 정말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말로 건설을 할 수 있는 발전 지구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승인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지구가 되고 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가장 실력이 좋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이제 그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업자들을 그 선택을 해서 입찰을 거쳐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서 앞단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제 사업자들이 겪어왔던 어떤 애로 사항들을 정부가 앞에서 이제 많이 해칭을 하고 뒷단에서 발전 지구를 함으로써 뒷단에 이제 그 능력 있는 사업자들을 뽑아서 이 편익을 국민들한테 이제 돌리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업계에서는 육상풍력의 공공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화선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육상풍력이 해상풍력 대비 조금은 이제 소외가 됐었던 네네.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워낙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컸기 네. 때문인데 네. 해상풍력이 이제 제도가 들어서고 나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규 입지가 나오기까지는 5, 6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네.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속도가 늦춰진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지만 어쨌든간 제도에 대한 안착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가운데서 육상풍력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왔고요. 이번 이제 그
그 올해 초에 났었던 이제 산불에서 이제 보시면은 네.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는 왔었습니다. 그 육상풍력이 아무래도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높은 곳에 위치하는 그 산지에 대한 어떤 산불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이제 화재에 대한 그 방제 작업들이 어떤 이제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었고요. 사실은 뭐 울진의 이제 풍력발전단지나 이런 데들은 과거에 이제 산불이 났었던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들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생계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주민들의 뭐 복지나 지원 부분에서도 육상풍력을 통해 가지고 뭐 같이 건설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초에나 이제 산불 화재 때문에 더 네. 불거진 것들은 소방차가 올라가는 어떤 임도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여를 한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보통은 이제 육상풍력 단지 안에 네. 이제 저수조라든가 이제 방제 시설들을 이제 둠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소방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좀 같이 도와가지고 이러한 이제 시설들을 함께 활용을 해가지고 좀 방제에 활용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그 관련 부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나라의 이 풍력 산업이 좀 더 커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동반돼야 될 정책이나 지원 어떤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이 들어서고 나서 네.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이제 골자보다는 물론 이제 골자도 중요하죠. 근데 네. 그 골자와 함께 정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선 정말로 여러 이제 목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들이 이제 그동안 거쳐왔던 어떤 여러 애로사항들을 정부가 앞단에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한 다음에 뒷단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시행령을 따지면은 이 법안에 시행령령으로 넘긴 게 51개 정도가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시행령에서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협력을 해서 굉장히 논의를 잘해서 이제 꾸려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내년 3월에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논의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원개발 촉진법과 같은 기존의 법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개발 촉진법이나 아니면 이제 개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원활하게, 뭐 네. 수월하게가 아니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제도에 대한 그 수정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조 단계에서는 그동안 시장이 체계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이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조 쪽에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산업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런 전략들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시장의 계획 입지를 통해 가지고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규모를 정부가 예측을 해서 이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별로 매년 얼마큼의 이제 그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고요. 제조 아직까지 초기 시장인 그리고 초기 산업인 우리나라의 산업을 어떻게 그에 맞춰서 키워가서 나중에 수출까지 갈 것인지 정말 이제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부터는 꼭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풍력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